자, 이어서 나가도록 합시다. 운크타드 RCC 복합운송 증권의 통일 규칙입니다. 좀 짧아요. MT 조약에 비해서 내용은 짧은데 아까 처음에 쉬는 시간 전에 얘기했다시피 운크타드 RCC 통일 규칙은 그 국제 복합운송 주선인 연맹에 해당되는 피아타에 의해서 그들이 쓰는 피아타의 BL 형식이 있어요. 피아타 BL 폼에서 이 운크타드 RCC 통일 규칙의 내용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국제 복합 운송과 관련된 국제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 범위를 좀 살펴보면 앞에서 봤던 MT 조약은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협약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제협약이 CISG처럼 여러 국가의 비준 동의를 받지를 못해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근데 여기 있는 운크타드 RCC 통일 규칙은 인커텀스처럼 국제협약이에요. 국제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 규칙은 서면이나 구두, 기타 방법으로 복합 운송 서류에 관한 운크타드 RCC 규칙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운송 계약에 표시되는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중거문헌이죠. 중거문헌. 인커텀스 2010도 중거문헌이 있어야 인커텀스 2010의 다른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고 UCP 600도 그 신용장이 UCP 600이나 그 관련된 ISBP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야 UCP 600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크타드 RCC 통일 규칙도 마찬가지로 국제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중거 문헌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피아타가 국제 복합 운송 주선인 연맹에서 자기들의 BL 형식으로 이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을 사용하는 단일 운송 계약인지 복합 운송 계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운크타드 RCC 통일 규칙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이 내용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조에 용어 정의가 있어요. 용어 정의. 그래서 복합 운송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것은 MT 조약에서 봤던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요. 뭐 MTO란 말이 등장을 하죠. 멀티 트랜스포터 오퍼레이터. 그리고 운송인. 그리고 여기서 2.2의 복합 운송인과 2.3의 운송인의 차이점은 실제 운송인을 얘기할 때는 캐리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 보면 복합 운송인과의 동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인수하는 자. 그래서 이 실제 운송인 얘기할 때는 보통 캐리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복합 운송 서류는 MT 조약에서도 유통성으로 발급될 수 있었고 비유통성으로도 발급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운크타드 RCC 통일 규칙에서는 마찬가지로 유통 가능 형식으로 발행되거나 유통 불능한 형식으로 특정한 수화인을 지정해서 named consignee 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죠. 그래서 인수한 2.7의 인수한 taken charge라고 하는 것은 화물이 운송을 위해서 복합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복합 운송인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송화인이 복합 운송인에게 화물 인도, 복합 운송인은 송화인으로부터 화물 인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take in charge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take in charge한 화물을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복합 운송 증권에 있는 수화인에게 인도하겠죠. 딜리버리 하겠죠. 그래서 딜리버리 한다는 말도 MT 조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같죠. A. 화물을 수화인한테 넘겨주는 것. B. 특정 장소의 법률에 따라서 수화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는 것. 그리고 그 장소의 법에 의해서 당국이나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 그래서 1, 2, 3,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구스라고 하는 것은 동물뿐만 아니라 복합 운송인이 제공하는 컨테이너 팔레트 이와 유사한 운송 용구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것도 MT 조약의 내용하고 같죠. MT 조약에서도 뭐 했어요? 송화인이 제공하는 운송 용구의 경우에는 화물로 본다. 그 얘기가 있었죠. 쉬는 시간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복합 운송 서류에 대한 증거력
3조에 있는 내용부터 볼게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복합 운송 서류라는 것 자체가 송화인과 혹은 수화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복합 운송인이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운송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리고 복합 운송인이 복합 운송을 위해서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추정적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복합운송증권 안에 있는 내용은 송화인의 계량, 기재 및 개수함, 송화인이 포장한 컨테이너임 이런 표현들을 MT조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복합운송인이 송화인이 직접 계량하거나 직접 적입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면 복합운송인은 유보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복합운송인은 그렇게 표시된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운송인의 의무 3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4조에 여기 나와 있죠.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시점에서 이를 인도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걸쳐서 복합운송인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복합운송인의 의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4.2는 사용인 대리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합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여기서도 똑같이 그 표현 등장하죠. Act and Omission. 그래서 MT 조약 이게 사실 MT 조약이 1980년에 나왔고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이 91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이 MT 조약이 내용들을 거의 다 필요한 것들만 쏙쏙쏙쏙 해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읽어보면 영어 표현으로 그렇고 우리말도 표현도 그렇고 거의 겹치고 유사한 내용이 많죠. 지금 여기 화물의 인수기간 그러니까 복합운송의 책임기간 여기서는 웅크타드 ICC 통일규칙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의무라고 했지만 MT조약의 그 운송인의 책임기간하고 같아요. 사실상. 그리고 그 복합운송인의 사용인과 대리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진다. 복합운송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둔다는 말도 사실상 영어 표현까지도 같아요. 영어 표현까지도 같다. 자, 그리고 복합운송인의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운송인은 다음과 같이 화물의 인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조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A. 복합운송 서류가 유통 가능 형식의 소지 인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원본의 서류를 제시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그러니까 소지 인식이니까 그 복합운송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물의 정당한 수화인이 되기 때문에 복합운송인은 그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되겠죠. 자, B. 복합운송 서류가 유통 가능한 형식의 지시인식으로 발휘됐어요. 그러면 그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화물을 받아갈 사람입니다라고 지시를 하겠죠. 그러면 그 지시된 사람에게 복합운송인은 화물을 인도하게 됩니다. 자, C. 복합운송 서류가 유통 가능한 형식의 특정인 앞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자신의 동일성을 증명하고 한 통의 원본 서류를 제시하는 그 특정인에 대해서 인도 서류가 지시인식이나 백지인식으로 양도될 때는 비효율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유통 가능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유통 가능한 형식인데 특정인 앞으로 발행됐대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사실 이 중간고사 때 누가 질문하기도 했는데 뭐 김형식은 유통 불능입니까? 지시식은 유통 가능입니까?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참 의미가 없어요. 지시식 해놓고 이 사람한테 받아가라고 해놓고 유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형식 해놓고 하려면 유통할 수 있어.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려면.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정당한 권리자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 재산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를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그죠? 우리가 상업적인 실질 그러니까 국제 물품 매매 상거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거래. 그러면 상거래라는 거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공서양속에 위배에 된다거나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김형식, 지시식 이거를 칼같이 나눠서 김형식 하면 유통 불능, 지시식 하면 유통 가능, 유통을 전제로 했다. 아니 지시식 해놓고 유통 안 할 수도 있지.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물론 혹시 어떤 교수님들은 그걸 칼같이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강요된 답변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시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무역영어 검정 시험을 친다든지 뭐 국제무역사를 친다든지 그런 곳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의도를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러면 그게 그런 의도가 보이면 그 의도에 맞게 대답해주면 돼. 문제니까. 그거는 시험 문제니까. 근데 실무적으로 가보면 그 실무에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서류에 지시식, 소진식, 뭐 기명식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개념 차이를 안 갖고 계십니다. 자, 그 얘기고 복합 운송 서류가 유통 불능한 형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자신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 수화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특정인에게 인도한다. 유통 불능이고 누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named as consignee 돼 있다면 그 consignee한테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어떠한 서류도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화인이 지시한 자 복합 운송 계약에 따라서 그러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송화인이나 수화인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인도한다. 서류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까지도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D, E의 인 것에 대해서 A, B, C, D, E의 이행이 일어나면 복합 운송인은 화물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도 5개예요. 여기도 5개다. 자, 책임의 원칙, 복합 운송인은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뿐만 아니라 인도의 지연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복합 운송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죠. 멸실, 손상, 인도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뭐 그런 것들이고, 인도 지연 5.2에 보면 인도 지연도 MT 조약에 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기한이 있으면 기간 내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연이 멸실이 되는 경우 90일 내 인도되지 않으면 인도 기일로부터 90일 내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로 본다. 이것도 MT 조약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훨씬 내용이 많은 MT 조약을 앞에 배치했고 운쿠타드 ICC 통일 규칙이 뒤에 배치한 이유가 이거야. 근데 뒤에 있는 운쿠타드 ICC 통일 규칙은 실무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거고 MT 조약은 실무에서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많이 겹치는 이유가 뭐냐면 MT 조약이 먼저 나왔잖아요. MT 조약이 80년에 나왔잖아요. 1980년대. 그리고 이 통일규칙이 91년에 나왔거든. 설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 통일규칙 만들 때까지만 해도 이 MT 조약이 언젠가는 발효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힘들지. 함부르크 규칙도 사실상 발효되기 힘들고요. 함부르크 규칙이 발효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맞는 게 로텔담 규칙이에요. 로텔담 규칙 할 거예요. 곧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할 건데 로텔담 규칙은 함부르크 규칙이 안 쓰이니까 만든 거야. 그러니까 MT 조약도 안 쓰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지금 이거 안 쓰이는 게 됐는데 이 통일 규칙을 1991년도에 만들 때까지만 해도 이게 발효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만약에 서로 다르면 상충되잖아요. 이거는 국제법이고 국제협약으로서 적용되는 국제법이고 이거는 민간이 만든 국제규칙이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내용이 다르면 문제가 생기죠. 상충되죠. 그래서 이 통일규칙을 제정할 때 국제협약의 내용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수용을 그대로 했어. 그래서 이거 이름이 ICC 통일규칙이 아니고 운쿠타드 ICC 통일규칙인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내용이 거의 겹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다 보면 아까 봤던 내용이네 싶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다 이거를 수용을 한 내용입니다. 자, 5.4 해상 운송 또는 내수 운송에 관한 항변. 자, 다음 사유에 의한 운송 중 멸실, 손상, 인도 지연이 발생되었을 때는 복합 운송인이 바다 내수로에 의해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멸실, 손상,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선장, 선원, 도선사, 운송인의 사용인의 항해 가실 정답을 얘기하고 말았네. 자,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 또는 행위 태만 가실. 이게 뭐다? 항해상 가실이에요. 항해상 가실. 왜 이 내용이 그러면 자 5.4 같은 경우 앞에 5.3까지는 MT 조약하고 내용이 똑같았어요. 근데 5.4는 이상한 내용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해상 내수로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봤던 애들이야. 뭐야? 항해상 가실이죠. 요 내용이 The master, mariners, pilot, or the servant of the carrier. 이 사람들의 뭐야? act, neglect, or default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실. 이게 항해상 가실입니다. 항해상 가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죠. 항해상 가실 면책을 얘기하고 있어. 웬 뜬금없는 소리?
왜 뜬금없는 소리냐면 이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이 뭘 만들기 위한 것이냐면 복합 운송인 발행하는 복합 운송인 발행 BL, 그러니까 복합 운송 산하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통일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을 기본적으로 해서 복합 운송에 사용되는 산하 증권을 만든 거야. 그 산하 증권을 내용을 여기서 규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해상 내수로 항해상 가실 면책이 헤이그 비스비의 내용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요 5.4는 특이한 거지. MT 조약 내용을 쭉 받아들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헤이그 비스비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왜? 쓰임 자체가 선화증권 형식으로 쓰이는 복합운송 증권을 위한 국제 규칙이기 때문에, 통일 규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해상 가실에 대해서 면책을 한다. 그래서 이 복합 운송을 하는 도중에 해상 운송을 하잖아요. 이 해상 운송 구간에서 발생하는 저런 선원이나 선장이나 도선사의 잘못, 그러니까 항해상 가실에 대해서 복합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합니다. 똑같죠. 그리고 하재에 대해서도 뭐예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재 면책, 바이어 무조건 면책이라 그랬잖아. 해상에서.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밑에 마지막 단락 however, 다음에 뭐예요? 불례항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책임지지 않는다. due diligence라고 했어. 이거 어디서 봤어?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봤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했죠. 이거 절대적 주의 의무가 아니고 상당한 주의 의무다. 그래서 뭐였어? 나 최선 다해도 결과값이 나쁘면 책임지지 않는다. 나 왜? 결과값이 나쁜데 왜 책임 안 져?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젖잘싸 했으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거잖아. 젖잘싸 뭔지 알죠? 그 얘기죠. 졌지만 잘 싸웠기 때문에 결과값이 나쁘더라도 나는 면책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복합운송인의 책임. 자, 배상액의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화인에게 인도되는 장소, 시간, 복합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해야 될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5.2에 교환시가, 시장시가, 정상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상품거래소에 그 하물의 가액을 정할 때 상품거래소의 교환시가로 하고, 상품거래소의 교환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격, 마켓 프라이스라 하고, 그리고 교환가격이나 시장가격이 없으면 노멀 밸류라고 합니다. 동종 동질 하물의 노멀 밸류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헤이그 비스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목표 하물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배상액을 산정을 할 때 하물 가액을 3단계에 의해서 교환시가, 시장시가, 정상가액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정상가액을 얘기할 때 동종 동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물품을 말해요. 뭐 동종 동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운송을 한 하물이 나이키 에어조단이었으면 동종 동질 물품은 다른 사람이 수입한 나이키 에어조단이에요. 교환이 가능한 하물이어야 돼요. 동종 동질이라는 뜻은 같은, 그러니까 아이폰이면 내가 수송한 하물이 아이폰인데 아이폰이 박살났어. 그래서 배상을 해줘야 되면 그 가격을 모르겠어. 물론 아이폰은 교환 가격이나 시장 가격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설명을 하려면 동종 동질의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동종 동질이란 말은 그 아이폰하고 기능적으로, 성능적으로 똑같은 다른 아이폰, 다른 사람이 수입하는 그 다른 사람이 수입하는 아이폰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본다는 그 얘기입니다. 동종 동질이 상업적 교환이 가능한 물품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한도입니다. 자, 또 다시 등장해요. 헤이그 비스비의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은 MT 조약과 헤이그 비스비의 혼종이야. 끔찍한 혼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은 MT 조약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영어 표현을 보면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온 거 많아. 그리고 헤이그 비스비에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 또 와 있어요. 그래서 혼종이다. 그래서 책임 한도액은 어떻다? 포장당 또는 단위당 667 SDR입니다. 여기 666.67 SDR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667 SDR 이렇게 부릅니다. 뭐 혹시 모르겠어. 뭐 주관식이나 나 말고 주관식이나 뭐 주관식 시험에서 뭐 이 해상 운송인의 책임 한도 이런 거 얘기할 때 666.67 SDR 쓰면 가산점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근데 보통 책에서는 그냥 요거를 반올림해서 667 SDR로 알려주죠. 예, 그래서 나도 그냥 원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보통 그냥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667 SDR. 자, 666.67 SDR 또는 킬로그램당 2 SDR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럼 책임 한도가 MT 조약에서 말한 922.75를 쓰는 게 아니고 헤이그 비습에서 말한 그 667 ESDR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컨테이너 팔레트, 이거 이제 컨테이너 규정이죠. 그래서 그 안에 화물이 들어가 있어서 단위가 구분되어 있으면 그 단위를 기준으로 이 원 유닛을 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운송 용구, 그러니까 컨테이너나 팔레트 그 자체를 하나의 유닛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6.3, 6.1과 6.2는 헤이그 비스비에서 왔고, 그리고 6.2는 사실 MT 조약에도 있긴 있었지. 자, 6.3은 뭐예요? MT 조약 내용이 또 와 있습니다. 뭐래요? 운송이, 복합 운송이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책임 한도액을 8.33 SDR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 이게 MT 조약 내용이 또 여기 와 있다. 자, 그리고 자, 6.4 특정 구간에서 복합 운송 중에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운송 구간에 관해서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에 의해서 대해서만 그 책임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는 그러한 국제협약 또는 강행적인 국내법 규정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이 말이 이상하죠. 말이 이상하죠. 예, 뒤쪽에 위로 가볼게요. 위에. 자, MT 조약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걸 알았어. 특정한 구간에서 발생한 걸 사고를 알았으면 뭐하라 그랬어? 그 구간에서 적용되는 국제협약과 이 협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920 SDR 중에 높은 거 한다 그랬어요. 높은 거. 근데 웅쿠타드 ICC 통일규칙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구간을 알아. 그러면 그 구간에서 적용되는 국제협약이 있으면 그 국제협약을 적용한다라고 했어. 이 협약, 그러니까 웅쿠타드 ICC 통일규칙의 책임 한도액인 667 SDR을 쓰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 구간에서 쓰이는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에 따라서 배상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봐요. 해상운송 빼고 육상운송, 항공운송을 보면 17 SDR, 8.33 SDR, 17 SDR이야. 다 높아요. 뭐보다? 667. SDR, 2 SDR보다 다 높아. 그러니까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거 똑같으니까 해상 구간의 헤이그 비습에서 말하는 책임 한도액과 웅쿠타드 ICC 통일규칙에서 말하는 책임 한도액이 같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쓰는 국제협약이나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라. 이거랑 같죠. 그죠? 그리고 육상 구간에서 발생했어. 이게 보니까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에 따라라. 보니까 이게 저거보다 높아요. 그 높은 거 적용한 거 셈이 되죠. 항공운송이 됐어. 항공운송에서 적용하는 게 17 SDR이야. 그 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에 따르래. 그러면 17 SDR 적용해. 그럼 뭐보다 높아요? 이거보다 높죠. 예. 결국에는 말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이 규정 자체가 920 SDR을 안 쓰고 667 SDR, 2 SDR을 썼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에 따라서 책임 한도액을 정하라는 말 자체가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해준다는 얘기하고 같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 한도, 해상 운송이 가장 낮은 책임 한도액을 갖고 있는데 기준이 최저 한도를 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육상이나 항공 운송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해상 운송 구간보다 책임 한도액이 높기 때문에 높은 책임 한도를 적용해 주는 거와 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합 운송인의 인도 지연 이런 것에 발생했을 때는 인도 지연의 경우에 여기 볼드 표시를 내가 안 했네. 여기는 자, 웅쿠타드 ICC 통일규칙의 인도 지연에서는 MT 조약에서는 2.5배였어요. 총 운임의 2.5배였는데 여기서는 운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운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전손의 경우에는 책임 한도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살펴보다시피 복합 운송인이 책임 한도액과 관련해서 이거
쉬는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에서는 이 복합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배상 책임 한도가 667 ESDR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만약에 사고가 해상 구간에 발생하게 된다면 실제 운송인,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배상받는 그 금액 667 ESDR가 복합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제공해야 되는 667 ESDR, 그러니까 복합 운송에서 의해서 배상을 해주는 배상 한도액이 같아요. 같죠. 근데 MT 조약은 이게 여기가 922고 2.75였어요. 그러면 요 갭만큼을 복합 운송인이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위험이 있었는데 여기는 해상 구간에서 발생하는 해상 운송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 책임과 자기가 물어줘야 되는 돈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 복합 운송인이 추가로 개어내야 되는 돈이 없죠.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복합 운송인 입장에서 어느 걸 쓰고 싶겠어? 당연히 이걸 쓰고 싶죠. 그래서 복합 운송인, 국제 복합 운송인 주선인 협회에서 뭐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걸 기준으로 삼은 거야. 이게 피아타 BL을 이 내용을 수용한 게 자기들이 쓰기에 이게 적합하거든. 문제가 없거든. 그리고 또 문제가 없는 게 아까 봤을 때 육상 구간에 뭐라 그래서 8.33 아니면 17 SDR이었죠. 그러면 그 운송 구간이 사고가 난 곳이 육상이라고 밝혀지면 그 육상 구간에서 적용되는 국제 협약에 적용되는 배상 한도액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실제 운송인, 육상에서 실제 운송인에게 받는 돈이 8.33이거나 17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복합 운송인은 송하인한테 또 똑같이 8.33, 17을 주면 돼요. 차이 없죠, 이것도. 그러니까 복합 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배상액을 받고 자기 고객, 자기의 송하인에게 물어줘야 되는 돈에 차이가 없는 거야,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기에 쉽다는 거지. 근데 MT 조약은 그게 안 됐던 거야. 배상 책임 한도액이 높으니까. 내가 물어줘야 되는 돈, 내 돈으로 개어내야 되는 돈, 내 돈으로 보상해줘야 되는 돈이 있어서 복합 운송인들이 MT 조약을 수용을 안 한 겁니다.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은 책임 한도에 의해서 복합 운송인들이 수용 가능한 책임 한도액을 두고 책임 한계를 두고 있다 정도를 꼭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가 결국에는 실제로 쓰이느냐, 실제로 쓰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돼버린 거야, 결국에는. 자, 그리고 7조,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이죠.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그리고 중과실, 무모하게 멸실 손상을 일으킨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667 SDR, 킬로그램당 2 SDR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물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7조. 자, 8조, 송하인의 책임. 송하인에 대한 책임도 규정하고 있어요. MT 조약처럼. 그래서 송하인은 화물을 인수할 때,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할 때 화물과 관련된 화물의 종류라든지 기호라든지 그리고 화물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담보가 적절하게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복합운송인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통지. 이건 이제 화물을 받았을 때요. 화물을 인수했을 때야. 수화인이죠. 수화인이 등장을 합니다. 수화인이 화물을 인도를 받았을 때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그 계약을 명시해서 복합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화물이 정상적으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화물에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여기 보면 그 다음 날이란 말이 없어요. 그 다음 날이란 말은 어디서 있었다? MT 조약에만 있었어요.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처럼 다음 날이 없어. 바로 얘기해야 돼. 자, 그리고 멸실 손상이 외관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거는 MT 조약하고 같아요. 6연속일. 연속되는 6일 안에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척기간. 복합 운송인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화물의 인도일, 화물을 인도하여야 할 날, 그리고 화물의 인도에 해태돼서 수화인이 전손으로 취급할 권리가 있는 날, 90일 말하는 거예요. 90일. 자, 그때로부터 9개월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책임이 면한다. 뜬금없이 9개월이 등장합니다. 이때까지 1년, 2년 뭐 이러다가 뜬금없이 9개월이야.
뜬금없이 굉장히 짧은 제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 운송 계약 이행에 관련해서 그 복합 운송인이 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계약 자체가 계약의 근거가 불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내용을 적용한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고, 자, 그리고 복합 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그리고 기타에 대한 이 규칙의 적용. 당연히 이때까지의 국제 규칙이나 복합 운송뿐만 아니라 국제 운송의 모든 규칙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 복합 운송인의 사용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원용해 주겠죠. 원용해 주겠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조는 강행법규, 뭐 복합 운송 통일 규칙이 적용 가능한 국제 협약이나 뭐 국내법의 내용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MT 조약이 실제로 발효가 됐다라고 친다라면 MT 조약이 적용되는 국제 복합 운송 규칙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적용을 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MT 조약은 실제로 쓰이지 않고 있다.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이 지금 현 시점에서 복합 운송인이 사용하고 있는 복합 운송과 관련된 국제 규칙은 지금 현재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합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복합 운송인이 가실과 태만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가실책임주의, 가실추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요 책임 한도에 대한 내용 빼고는 사실 복합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은 MT 조약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 한도액이 현실적으로 667 SDR kg당 2 SDR 채택을 함으로써 복합 운송인이 이걸 수용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죠. 그리고 내륙수로나 해상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kg당 8.33 SDR을 적용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손해 구간이 판명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운송 구간에서 적용하는 국제협약에 혹은 국내법에 따른 책임 한도를 쓴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내가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 구간에서 쓰는 국제협약을 써도 큰 문제가 없더라. 아주 잘 쓰일 수 있게 잘 녹아들더라. 왜? 책임 한도, 이 협약의 책임 한도를 굉장히 낮춰놨기 때문에 해상 구간하고 통일시켜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왼쪽에 MT 조약, 가운데에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가 다음에 볼 로텔담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멸실훼손의 손해 구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920 SDR, 2.75 SDR, 그리고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은 667 SDR. 로텔담 규칙은 가보면 또 다른 숫자가 등장해요. 또 다른 숫자가 등장해 875 3SDR이 등장을 하고, 멸실훼손이 손해 구간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 920 SDR이 높으니까 그 해당 구간에서 적용되는 국제 규칙이나 국내 법과 이 MT 조약상의 920 SDR, 2.75 SDR 중에 높은 쪽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높은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뭐라 그랬어? 복합 운송인이 개어내야 될 돈이 생기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에서는 해당 구간에서 적용되는 국제 규칙이나 국내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운임의 인도 지형과 관련해서는 MT 조약에서는 운임의 2.5배, 웅쿠타드 ICC 통일 규칙에서는 총 운임, 그러니까 1배죠, 1배. 그 나쁜 데 말고, 나쁜 사이트 말고. 괜히 그죠. 그죠? 그 나쁜 사이트 말고 1배라고, 1배. 총운임 한도. MT 조약에서는 뭐였어요? 2.5배였잖아. 총운임 한도란 게 그만큼이잖아.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복합 운송인한테 주는 그 운임의 한도만큼이잖아. 그렇죠? 100%. 근데 MT 조약은 250%란 얘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총 책임 한도 이런 거는 같고, 책임 제한의 배제. 그래서 복합 운송인이 고의
중과실에 의해서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복잡한 숫자들 920이든 667이든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멸실훼손의 책임 구간 요 부분이 숫자가 달라지는 부분하고 그리고 인도 지연에 있어서의 그 차이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MT 조약하고 웅쿠다드 ICC 통일 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고 한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하게 내가 설명한 부분 위주로 학습을 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3주 남았나? 2주 남았나? 2주 남았어? 3주 남았어? 잘 모르겠는데 2주 남았어? 2번 남았어? 2번 남았으면 한 번은 이제 로텔담 규칙을 할 거고 또 한 번은 항공운송을 할 거예요. 항공운송 우리 안 했어. 항공운송 하고 항공운송 근데 뭐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로텔담 규칙에 비해서. 그리고 육상은요. 뭐 육상 뭐 우리나라 국제 육상 운송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간략하게 할 거예요. 간략하게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